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 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이 경제 정상화 1단계 단계에 돌입을 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어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탄력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210선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2190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8거래 연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북한이 12시부터 모든 남북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의 강세와 남북 경협주의 약세,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또 밤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테슬라의 사상 최고가 소식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올해 전기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190원대에 진입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 더 크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주챔쇼와 1시간 즐겁게 보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내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리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예쁘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원치 않았던 머리인데 명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더 네. 어려 보이십니다. 네, 예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뭘 잘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팔아야 된다, 얼마나 잘 팔아야 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언제 매도할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매도하고 나면 더 간다, 자꾸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요. 내가 매도하고 나면 더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도했을 때 더 가요. 그리고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팔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쩌다 한 번은 더 가가지고 수익이 더 챙겨질 때도 있지만요. 어쩌다가 보면은 내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놓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래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매도할 것이냐, 매도하지 않을 것이냐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남들 수익 나는 게 배가 아파서 내가 수익 조금 덜 나는 게 배가 아파서 매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상한가 근처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종목이 6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선주들 4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 종목에서는 2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주들은 품절주로 분류가 되고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고요. 발행 주식수도 상당히 작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고점이 다다랐다. 즉 재료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이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만한 종목들이 없고 돈이 몰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우선주로 돈이 쭉쭉 몰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가
언제 나왔냐라고 보면요. 지난 12월 달이죠.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12월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2월 달에서 이제 1월 사이에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급락하기 바로 직전의 흐름에서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월이죠. 5월에서 4월 사이쯤일 것 같은데 작년 4월쯤에도 이렇게 우선주들이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선주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언제 급등을 했었는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4월과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있던 12월 달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 시장이 흐지부지하고 있을 때 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올라가서 막 상한가에 3방, 4방 올라가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여기까지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재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진 상황이고요. 뭐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뭐 조금 약한 부분이 많고요. 정책 이야기도 많이 써먹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제히 봤을 때 이제는 시장, 실물 경제에 눈을 좀 돌릴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2030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은 실업 지원금이죠. 실업 지원금 자체가 1조 원이 넘었다. 사상 최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지금은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직장이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된 거고 그만큼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환상에서 깨는 시장이 나타나게 될 텐데 저는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면 그만큼 매수세를 붙여서 따라가고 있는 백워데이션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뭔가 하락의 징조가 조금은 예상이 된다 생각이 들고 우선주가 급등할 때 잘못 잡게 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잘 매도해서 수익으로 챙겨놓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요,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계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 방송국을 오는데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 하게 보게 되던데 보니까 스마트폰에 전부 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제가 오늘도 봤는데 근데 그분들이 주식을 보면서 주식을 역시 열풍이구나.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에 조금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보시다가 1분도 아니었어요. 한 30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계좌를 하시던데 종목이 17개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가 없고 거의 다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3천 원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신 것도 많고 하던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래 저렇게 하면서 많이 매매하면서 배워가는 거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끄고 웹툰을 바로 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계좌 손실률만 보시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실 텐데 손실률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의 차트 흐름과 뉴스를 찾아보고 기업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손실률만 보고 오늘 4만 원 벌었다 하고 일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지금 올바른 투자 방향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손실률, 계좌 수익률에만 지금 의존을 하거나 거기에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제가 느껴서 방송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신호로 먼저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주셨는데요. 시장의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드렸고 이번 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좀 하락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잘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유진투자증권. 네, 유진투자증권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600원. 30%. 3,600원에 30%요? 예, 산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이번에 사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저 더 갈래나 그냥 매도해야 되려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급등을 해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진투자증권 3,600원에 좀 예전에 매수하셨는데 증권주들이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은요. 증권주들은 이제 역시나 고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가 어려워지실 텐데요. 지금 매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매도해야 되는 기준을 잡아놓고 어디서 매도할지만 딱 정해놓으면 돼요. 우리가 제가 뭐 술의 비유를 한 번씩 하잖아요.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조금만 더 하면 계속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만 마셔야지 하고 딱 거기서 멈출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다음 날도 괜찮고 사람이 또 괜찮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선까지만 마셔야 되겠다. 딱 이거 한 병만 먹고 그만하자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시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한 번씩 이제 필름이 끊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형태, 그리고 다음 날 굉장히 뭐 이제 부끄러운 형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럴 수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지금은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고점이 되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전문가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신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더 갑니다. 100% 가져가세요 하면은 뭐 그렇게 확신을 알고 그런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차라리 로또본을 맞춰가지고 오늘 로또 당장 뭐 100개, 200개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매주 로또나 사가지고 매주 1등 당첨되지 뭐 한다고 주식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시청자님께서 정하셔야 되는 것은 조금 밀리게 되면은 내가 돌아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손절 자리를 정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기준으로 잡기에는 이번 최근에 양봉 이렇게 9% 양봉이 떴는데 그 기준으로 잡아서 3,400원이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 이 상승세가 제가 뭐 고점대가 왔다라는 거지 오늘이 고점이고 내일부터 하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셔가지고 3,700원대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고생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본전 기회 줄 때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는 개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나 어떻게 잘 팔까, 어떻게 잘 매도할까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지금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왔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으니까 3,7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400원이 밀리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저요. 이거 연결된 거예요? 네, 되셨어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91,500원인가? 9만 제가 밖에 나왔었는데 지금 네, 9만 8 얼마에 했고요. 네. 예. 비중은 30%예요. 네, 9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9만 네. 5천 원? 예. 9만은 좀 넘었어요. 네, 9만 1천 원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만 1천 원이시면은 최근에 9만 매수하셨어요? 1,000원. 한 달 정도? 네, 지금 수익 많이 네. 보고 계시는데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매도를 해야 되는가, 갖고 가야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차 9만 1천 원쯤에서 매수하셨고 9만 1,000원은 넘은 것 같은데. 네. 9만 네. 1,000원이 넘은 거. 아. 9만 8,500원인가? 9만 8,500원. 자세한 건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9만 98,500원쯤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더 네.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참 할 말이 많네요. 본인 매수가도 모르면 저는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9만 원 초반이든 9만 원 중반이든 9만 원 뭐 후반이든 상관은 네, 네. 없어요. 언제 샀든지 간에 뭘 사도 되는 시간이 있었고요. 뭘 이제는 사도 잘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뭘 사도 잘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매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예. 팔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도 좋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좋고요. 약간 정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 시기는요. 뭘 사도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아니, 더 선생님, 간다 안 간다가 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거요? 아니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러기 전에 지금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가 얼마 되셨을까요? 그냥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예. 돈 많이 벌으셨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이에요. 좀 많이 벌었으면 아, 네네. 좋겠다 싶어서 예, 지금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뭐 계속 이렇게 잃을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처럼 현대차처럼 계속 매일매일 수익 보고 꾸준히 평생 죽을 때까지 수익 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잘 샀을 때 잘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 예. 어때요? 현대차 이렇게 주가 떨어졌을 때 사니까 수익 나고 좋죠, 그죠? 네. 그러면 올라올 때는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요? 매도 매도. 그럼 다음에 떨어질 때는요? 사야죠. 사야죠. 그럼 안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안 떠지면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예.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사서 기다려서 매도하고 또 기다려서 사서 기다려서 매도하고 기다리고 또 사서 기다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고 팔고까지는 할 줄 아는데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기다릴 줄 알려면은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아는 것도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타이밍에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역시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시장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철강 관련주 전부 다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예요. 이 기업들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시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매도해야지. 역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아, 11만 원 네네. 이상에서 이제 분할 매도, 지금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2만 원까지 보시되 11만 원 무너질 때 그냥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은 자동차랑 철강주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거품을 끼어 있다고 보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 좋은 가격에 매수 잘 하셨으니까 수익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2만 원까지 보고 가져가셔라 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진중공업 네, 한진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139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6,139원에 비중 2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신 거죠? 바로 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한진중공업 6,139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재료를 가졌는지를 좀 알고 매수하셨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실 때 어떤 걸 알고 사셨을까요? 전문가 추천으로 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남이 추천한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남이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맞습니다. 안 사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 남이 이렇게 추천을 한다라는 것에서 뭐 우리 상품 추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우리 어디 마트나 백화점 가면 상품 이거 좋아요 하고 추천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하는데 그건 안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왜 안 사냐면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 네가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거는 아직까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필요성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 주식은 사실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나로 했을 때 한진중공업 주식이 필요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거 없으면 막 그 생활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 구매라고 하고 내동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문가가 추천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은 들고 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 이거 맞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 빠져 예. 있는데 매각 이슈가 한 번만에 사라질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 더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재료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6,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6,700원 정도쯤이면은 딱 적정한 수익권이기도 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6,500원에서 700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매각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000원까지 혹시나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저는 좀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굳이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매각 이슈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6,500원 이상에서 6,700원 좀 오시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 19만 5,500원에 네. 10%요. 네, 19만 5,50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뭐 올라갈 수 있을라나 지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네. 아, 그러면은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더 올라갈 네.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19만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이제 네.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본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패닉 바이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까봐 겁을 내는 것보다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갈까봐 겁내는 게 더 크대요. 그 네. 이상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갈까봐 두려운 거는 배가 아파서 남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엄청 더러운 심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 간사하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저도 네. 남 잘 되는 거 정말 보기 싫은데 그거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남이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남이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서 못 보겠다, 이거는 깨끗한 생각은 아니고 좀 지저분하다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잖아요. 잘못된 그죠? 생각이죠. 맞아요. 근데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간다라는 말은 내가 안 사서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남 잘 되는 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외당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인간의 간사함이고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참을 수 있냐, 절제할 수 있냐, 절제하지 못하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남 잘 되는 거 우리 뭐 사돈의 팔촌이 뭐 사촌이 잘 돼도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배 아픈 걸 내가 참고 정말 진정한 축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지금 제가 매수를 안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수익을 낸다?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간다? 그래. 내가 뭐 인정한다. 내가 안 샀으니까. 그래, 안 샀으니까 뭐 당신들이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배가 아파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어. 이러면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롯데케미칼을 한 달 동안 전에 사셨는데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어때요?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고 있죠.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개인 투자자 수익 본다. 그럼 지금이 주식 해야 될 땐가 봐 하고 이렇게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나만 고생하게 되는 괜히 심적으로 더 힘든 시장인 거예요. 지수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가니까는 이거 올라가긴 갈란가. 딴 거 샀으면 수익 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시기는 주식을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 아, 제가 계속 예. 말하지만은 지금 굳이 사야 되는가? 시청자님 네. 종목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점에서 100점까지. 없어요. 없어요? 그럼 1점이라 할까요? 어쨌든 종목 발굴 능력이 조금은 스스로가 약간 약하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막 그 노다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이쪽도 막 금, 이럴 때 금을 캐러 가는 게 나을까요? 금덩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때 금을 캐러 가는 게 나을까요? 여기도 노다지일 때, 그죠? 네. 정말 여기가 넘쳐난다, 흐른다, 이럴 때 금 캐러 가는 게 낫잖아요. 예. 시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시기에 매수하게 되면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내요.
예. 뭐 롯데케미칼을 사든지 뭘 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내는데 지금 시기는 아무거나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서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걸 좀 인정을 한다면 조금 쉬어도 괜찮잖아요. 좋은 시기 올 때 사면 되니까.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롯데케미칼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좋은 기회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려 있으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좀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좋은 시기 왔을 때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지금 롯데케미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정리해서 현금화하시고 지금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시기 올 거예요. 그때 아무거나 사도 수익 보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게 좋잖아요. 어때요? 그럼 선생님 이거 현금화 하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롯데케미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지금 18만 원대, 18만 5천 원대 지지가 되면은 저 21만 원에서 22만까지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장 예. 전체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아서 그냥 아. 현금화를 지금 현금 많으세요? 어때요? 현금 조금뿐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마련하는 거지. 얘 지금 아. 정리하시면 손실 많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거지 이런 거를. 예. 많이 손실 중인 거는 현금화를 못해도 이런 건 지금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해서 현금을 딱 모셔놓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준비가 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는 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롯데케미칼 현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그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좀 현금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매도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S 리테일이요. 네, GS 리테일 매수가랑 비중은요? 42,200원에 20%요. 네, 42,200원에 20%요? 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그 이후로.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가서 본전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GS 리테일 4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졌어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왜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네네. 우리 아울렛 가면 행사 같은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행사할 때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갔을 때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행사 소식을 좀 늦게 알고 가가지고 상품 사려고 하면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상품이 없어가지고 어머 여기 행사 끝났어요. 어떻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저 옆에 저 옆가게에도 지금 행사하던데 가보세요 해가지고 그때 또 뒤늦게 알아가지고 가면 또 어때요? 거기 가면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또 놓쳤어 어떡해 하고 거기서 또 그 점원한테 또 행사 어디서 해요 물어봤는데 보니까 옆 동네에서 하던데요 하고 언제부터 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했어요. 지금이라도 가봐야지. 가면 또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아이고 어쩌나 내가 오늘 지금 사러 나왔는데 야 여기 또 거기 점원에 있는 그 매점에 있는 사장님한테 또 행사 또 어디에요 했더니 저기 다른 광역시에서 하던데요. 지금이라도 가봐야겠. 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지금 GS 리테일 매수하셨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뒤늦게 자꾸 따라붙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네. 주가가 급등하고 이미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이미 이렇게 급등해 있는 거를 뒤늦게 사니까는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팔고 나면 또 지금 또 좋다는 종목 또 쫓아가겠지. 그럼 또 그거 사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미리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려면은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고 그 분석이 생길까요? 아니면 발품도 팔고 좀 이렇게 수소문도 하고 어디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정보도 좀 얻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사 지금 보니까는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하면서 여기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야죠. 그래야 돼요. 그럼 네. 지금 GS 리테일이 왜 수익 안 났는지 이해가 딱 되세요? 딱 돼요. 딱 되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딱 돼요? 근데- 힘들 거예요. 분명 힘들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세상은 돈을 쉽게 벌게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방송도 꾸준히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전문가도 이해돼요. 100% 다 맞출 수 없어요. 저도 뭐 4월부터 현금화해라 조정 들어올 수 있다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100%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맞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방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좋다는 종목을 사지 마라라는 게 교훈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네. 좋다는 종목이 아니라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쉬운 거면 아무나 돈 벌지.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공부가 어려울 거고 뭐 힘들 거고 시간도 필요한 일이지만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돈 투자가 아니라 시간 투자와 정성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럼 GS 이거 리테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엎질러진 물이에요, 일단. 일단 네.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손해보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계속 내려갈 건데 내가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 기준을 정해야 돼요. 최소 얘가 38,000원대까지 38,5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38,500원에서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이거 좀 심각하게 좀 피곤해지는 자리예요. 네네. 네, 그래서 38,500원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저기가 손실폭이 좀 커요. 9%나 돼요. 네. 그래서 저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요, 전 좀 더 위쪽으로 잡아서 오늘 네. 이제 저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39,950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저는 이거 39,5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그냥 아픔을 딱 딛고 내가 이 손실난 거를 사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멍청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높은 줄 몰랐네. 완전 높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차트를 한 번씩 봐야 되는 이유도 알겠죠? 근데 차트가 저렇게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봐야죠. 아시겠죠? 네네. 정말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만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던 습관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니까 잠깐 이거 매도하시게 되면은 손절하시고 손실금을 보면서 조금 아플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좀 시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독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없어요라는 대답을 최소 제가 세봤는데 한 7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39,500원 무너지면 손절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현명한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지난주에 댓글 중에 아파도 전문가님 방송 꼭 본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전문가님 너무 팬이라서 꿈에 나왔다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도 전문가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멘트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오후 2시에 역시 유튜브랑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을 잘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처럼 뭔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식을 잘하려고 하면요, 사실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버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약간 종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하면 영어만 잘해라, 뭐 수학을 잘해라,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시간을 많이 해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주식을 하려면은 경제도 조금 알아야 되고요. 차트도 알아야 되고 기업 분석, 재료 분석, 뭐 온갖 걸 정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부와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역시나 제가 계속 시간을 들여서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조금 배우시는 것도 뭐 상담 보는 것도 좋지만 강의를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다라는 조언 드려볼게요. 네, 온라인 세미나 일요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많은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에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쥐인데요. 아모레쥐는 5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아모레 관련주라든지 중국 관련주 매수해봄직한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고 뭐 정부의 방향도 약간은 이제 중국 방한, 시진핑 방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솔직히 투자해볼 만한 자리긴 한데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당장에 뭔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와 관련해서 뭐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연말까지는 들고 가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너무 버겁다. 다른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거 많아 보이는데 힘들다 하신다면은 본전에서 정리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은 2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상담해 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정말 이야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상당히 구설수가 많아가지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오래 들고 가면은 내 정신이 피가 말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들고 가실 때 멘탈이 강하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빨리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27,800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손실률이 지금 거의 뭐 반토막까지도 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참고 기다리니까 손실 금액이 지금 한 20%대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감지덕지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24,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상에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와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무너질 때도 그냥 손절하시고 조금 해방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6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앱클론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수익이 좀 나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최근 고점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 단타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 도왔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들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말 오래 들고 가셨다면 뭐 2019년 초쯤에 이렇게 매수하셨을 텐데 그것도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시기에 또 맞는 종목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매도하셔서 일단 현금 챙겨가지고 종목 발굴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29,000원 그리고 비중 10%이신데 이분도 조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지금 29,000원 자리가 지난 전고점 자리거든요. 근데 이 전고점 자리가 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크게 가지를 못하면은 이게 페이크가 되어가지고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요. 본전을 지켜준다면 계속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33,000원대 지난 고점, 완전 고점까지 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나. 대신에 본전이 무너질 때는 바로 매도하자라는 단기 전략을 드릴게요. 네, 부강약품까지 일단 저희 첫 번째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막바지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상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 22만 1,000원에 비중 40% 갖고 있습니다. 네, 22만 1,000원에 비중 40%요? 예. 네, 지금 수익 되게 많이 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네. 제가 한 3, 4년 정도 들고 있던 거라서 장기적으로 사실상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오랫동안 뭉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수익이 좀 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거를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수익 날 때 챙겨야 될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되게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거구나. 그러면은 네, 더 가지고 가도 될지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21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 네.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셀트리온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저도 알기가 힘든 기업이에요. 지난 3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2012년 때 3만 원에서 4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저는 4만 원 뚫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2016년, 17년 때 11만 원대에 와 있을 때 이거 셀트리온 11만 원 너무 비싸다, 고점이다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또 안 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또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 36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기업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에 있어가지고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흐름대로 갈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뭔가 예측을 벗어나는 범위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기 투자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22만 원, 지금 현재 저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셀트리온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말고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할 거라면은 다른 기업을 투자할 거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께 제 생각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26만 원대부터는 저는 분할 매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조금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변수는 역시나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 나왔을 때 생산시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셀트리온 뭐 30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올라가는 또 저력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단기 급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 걸어보신다고 한다면은 보유하시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수익 챙겨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는 역시 고령화 산업이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그럴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번에 그냥만 들고 가보시니까 힘든 시기도 왔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올라갔을 때 잘 팔고 내려갔을 때 또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고 이것만 했으면은 지금 수익을 뭐 2번이나 챙겼을 텐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우리 묵은지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놓고 묵혀놓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네.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수익도 더 잘 챙기고 또 불어난 현금으로 복리 형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올라올 때 좀 잘 매도하시고 또 떨어지면은 20만 원대 또 기회를 준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또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을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셔서 2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800원이고요. 30%입니다. 6,800원에 30%요? 네네. 네, 이거는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사실은 밑에서 샀다가 네. 7,200원에 팔고 다시 재매수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이번에 매도를 네. 하시고 다시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자꾸 빠지고, 이게 지금 환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조금, 뭐, 좋은 LG, 수주 보고 샀는데, 네. 앞으로 시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을 6,800원에 비중 30%이신데 저번에는 수익 내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조선 쪽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온 걸 매수하시는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좋은 시기 아니에요. 예. 조선 수주를 해서 지금 뉴스가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죠? 네네. 완전히 100조짜리 수주를 따왔다 이러면서, 그죠? 장난이 아니다. 지금 돈 엄청나게 번다. 이런 100척을 수주해왔다 이런 이야기, 그죠?
이야기를 해서 23조 원 정도의 뭐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데 이게 지금 23조라는 게 2027년까지의 23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23조면 한 해로 치면 몇 조 정도의 매출일까요? 나누면 되죠. 5, 25. 네. 4, 7에 28, 3, 7에 21, 3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그 3조 정도의 매출을 또 예. 다 예. 나눠야 돼요. 삼성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뭐 다 예, 나눠야 예, 돼요. 예. 그죠? 네네. 나눠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뭐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 1년 연매출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한 1조 몇 천억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가 한번 보면요. 한 해 7조를 매출을 찍고 있는데 적자가 6천억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수주를 지금 어마어마한 걸 해왔다라고 뉴스가 났지만 네네. 막상 보니까는 얘가 지금 한 해 찍고 있는 매출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가요? 뭐 크진 않은 금액인가요? 예. 나누면은 큰 금액은 나누면 큰 금액도 아니고 얘가 지금 네네. 한 해 매출 7조를 버는데 매년 7조를 벌 수 있는 매출이 발생됐으면 정말로 이거는 날아가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나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뉴스인가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별로가 아닌 뉴스인가요? 별로죠. 별거 아닌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이번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어, 이제. 저점 대비 보통 해가지고 지금 그 뉴스 때문에 80%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맥주는 네. 조금 달았는데 거품이 이빠이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네.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네. 사투리가 네. 나오는데 거품을 네. 이렇게 딱 부었는데 맥주를 조금 아, 부었는데 예. 맥주가 예. 이만큼밖에 없는데 컵에 거품이 이만큼 차오르면 그건 네, 우리가 알고 무슨 맥주 너무 말씀인지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니면 그죠? 대충 네, 네.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예, 지금 이 무슨 자리는 말인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이게. 잘 예. 매도하셨는데 다시 들어간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이 가격이라도 매도를 하고. 그렇죠. 잘 매도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조선산업은 아직 저는 성장하고 다시 성장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네. 높다 보거든요. 아, 그러면 예. 얼마에 지금 뭐 저가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에 5천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보신다면은 나중에 좀 장기 예, 투자로도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세요. 이해가 됐죠?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좀 매수하신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번에 5천 이하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오늘 쌍용차, 네. 오늘 매수 좀 들어가도 될까요? 쌍용차 이제 오늘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쌍용차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뭐 다른 분들의 매매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늦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우리 버스 이용 안 해도 버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버스는 승객이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가 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뒤늦게 왔을 때 버스가 출발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창문에 매달려서 들어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쌍용차도 지금 이제서야 시장님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예전부터 좋다. 저도 뭐 방송에서도 괜찮아진다 이야기를 저점에서부터 계속 기다려주고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다려줄 때는 무서워서 정말 여유가 있겠지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타려고 하면은 혹시나 떨어지게 될 때 다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재산 보호에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기다려주고 있는 기업들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요거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쌍용차 최근 4,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높은 것 같고 다음번에 좀 저점에서 다시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 오늘 꼭 봐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꼭 봐주세요 하는 게 오늘 급락을 툭 해버렸으니까는 네. 지금 아마 또 떨리시지 않나 싶은데
떨리시면 정리하세요. 이거는 아난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대북 전문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역시나 북한이 저렇게 또 먼저 저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또 좋은 분위기가 뒤에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대북 관련 이야기는요, 말 한마디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을 하고 있는 분들께 지금 과감하게 뭐 들고 가세요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도박을 하고 계신다면은 중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정리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1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지금 너무 고가에 사셨죠. 이것도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원격 의료 관련 섹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관련을 하게 되면 의료 정보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야 되고 빅데이터 관련 이야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원격 의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은데 급등한 기업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솔직히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감수하셔야 되는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역시 1,5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보유 의견을 드릴 건데 이 지지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슈팅이 한번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슈팅 시 그냥 바로 매도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11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라고 하시는데요. 최근 주가가 계속 좀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일단 역시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뭐 식자재 관련 내수 경제 관련 기업들은요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역시 급등 가능성이 있고 상승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원만하게 이렇게 V자로 형태로 만들어 주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좀 부담은 되겠지만은 그냥 5% 비중이라면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10만 5천 원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완만하게 V자 반등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9,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경우도 지금 이제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TV 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고 계시는 뭐 시청자분들 모두가 지금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점에 사서 물려서 지금 전화 오는 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시기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아무거나 산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고점에 사서 물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 장세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지금 항상 경계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현금 들고 좀만 더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역시 한미반도체도 지금 당장에는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 라인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8,500원 무너질 때는 손절 좀 고민해보시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8,200원까지 끌고 가셔도 좋은데 손실률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8,500원 손절 또는 8,200원 손절을 선택 사항에 좀 맞춰가지고 가져가시면서 본전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8,500원에서 8,200원 정도에서 손절 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주가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는 7,0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이분은 수소차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수소차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딱 떨어져서 수소차 전망이 어떨까요? 해서 전망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아마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라고 한다면 수소차 전망이 어떨까 하면 앞으로 수소차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또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테마일 뿐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상용화가 되어 나가는 과정은 저는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20년, 30년 뒤에 수소차 전망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의 투자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수소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도 조금은 시기 적절하지 않게 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망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의 테마 장세는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혁신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6,500원 지지가 된다면 8,500원, 9,000원까지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자. 전망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전망과는 별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지지 받을 경우에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47,45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시니까 매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모두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모두 매도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절반 정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역시나 저는 58,000원에서 6만원까지는 뭐 상승세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이어져도 문제예요. 이어지면 너무 거품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져도 문제라서 저는 그래도 매도가 맞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3,000원 무너질 때는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 급등 이후로 조정이 너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에 속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견 격차가 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머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성시경과 변요한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네. 진중하게 조금 더 좀 잘 찾아보시고 좀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